제가 보는 관점에서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우주 배경 복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빅뱅 이론의 가장 멋진 과학적 증명이거든요. 고갱의 질문에 답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어디에서 왔나? 그리고 나는 누군가? 나는 무엇인가? 질량의 기원을 우리가 빅뱅 이론에 통해서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즉, 물질의 기원을 다 알아낼 수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빅뱅 우주론을 잘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가 정말 어마어마한 전 우주적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탄생한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에서 천문학을 공부하고 있는 이석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주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신비로운 대상입니다. 밤하늘에 수없이 많이 펼쳐져 있는 별들을 보면 우리의 관심은 저게 다 뭐지? 어디에서 왔지? 나랑 무슨 상관이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 우주는 얼만큼 펼쳐져 있고 나하고는 무슨 상관일까요? 그것을 저와 함께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실제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첫 질문은 우주의 크기입니다. 우주의 크기라고 말씀드릴 때 그 뜻은 저와 관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우주의 범주가 어디까지인가? 이제 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전 세계가 하나로 묶여 있는 것이 자명하죠. 바이러스의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변종들이 순식간에 한두 달 만에 전 세계를 다 휘돌아다니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지구가 대륙으로 나눠서 얘기하고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나의 지구촌이 된 거죠. 태양계는 어떤가요? 태양계도 사실 그 중요성이 오래전 정도부터 이해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의 지구의 생활권은 또 생물권은 태양에서부터 오는 햇빛 에너지로부터 거의 대부분의 에너지를 받게 되는데요. 만약에 태양이 지금 뿜고 있는 그 에너지를 단 1%만이라도 내년에 덜 주거나 더 주거나 한다면 우리의 지구의 생물권은 머지않아 금방 다 무너지고 만답니다. 여러분, 우리 지구가 뭐가 그렇게 특별한가요? 물이죠, 물. 물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생명들이 많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외계의 생명체를 찾을 때도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이 그곳에 액체 상태의 물이 있을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셨습니까? 지구에는 물이 나지 않습니다. 현재 지구에 그렇게 풍부한 그 물은 한 방울조차도 전부 다 외계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태양계 처음 만들어질 때 지구처럼 가까이 있는 행성들에서는 너무 뜨거워서 물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태양계 외부에 있던 소행성들이 이제 태양 안쪽으로 몰려 들어오면서 지구와 충돌해서 물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과학자들의 이해에 의하면 지구에 있는 물의 거의 100%가 다 외계에서부터 온 거랍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나의 생명의 유지를 위해 저답게 살아가는 것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중에 어떤 것이 여러분들이 만든 것이고 어떤 것이 우주가 제공을 한 것일까요? 이런 생각을 우리가 조금 해보면 지구촌뿐만 아니라 태양계 전체가 우리에게 막대한 중요성을 가지고 지금 생활을 해왔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태양과 같은 별이 우리 은하 내에만 1000억 개 정도 혹은 그 이상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별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그 스케일은 어느 정도일까요? 그래서 제가 인류가 손으로 가볼 수 있는, 직접 제 발로 걸어서 가볼 수 있는 그 한계를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1970년대에 2개의 태양계 탐사선을 쏘았습니다. 하나는 보이저 1호고요.
또 하나는 2호입니다. 이 두 개의 탐사선은 처음 목표는 태양계의 외부에 있는, 그러니까 목성이나 토성과 같은 큰 행성 주변을 직접 가봐서 그 주위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지금 40수년 정도가 흘렀는데요. 용하게도 이 두 탐사선이 아직도 건재하게 항해를 계속하고 있고요. 지금은 과학자들 생각할 때 이곳까지가 얼추 태양계의 한계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역을 이미 통과해서 벗어나서 항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속도가 어느 정도냐 하면 지금 여러분들 많이 타시는 항공기, 제트 항공기 속도의 대략 한 60배 정도 속도거든요. 계속 이 보이저가 항해를 한다면 우리 은하계의 1000억 개의 별들 중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알파 센타우리라고 하는 별까지 가는데 약 10만 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실제 우주를 탐사하고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자, 이거 외에는 뭔가 획기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럼 도대체 얼마나 많은 또 다른 천체들이 우주에 존재할까요? 제가 멋진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허큘리스 은하단이라고 하는 천체인데요. 이거는 지금 별을 한 1000억 개 정도씩 갖고 있는 은하가 대략 한 수백 개 정도 몰려 있는 은하들의 도시입니다. 굉장히 많은 별들이 지금 이 은하단 속에 모여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얼마나 많은, 더 많은 은하들 그리고 더 천체들이 우주에 존재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허블 울트라 딥 필드라고 하는 연구 프로젝트를 보여드립니다. 이것은 지금 동영상인데요. 처음 시작은 우주에 가까이에 있는 별들부터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러니까 가까이에 있고 우리 은하 내에 있는 별들만 주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게 되는데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우리가 점점 더 먼 우주, 이제 작은 망원경으로는 볼 수 없고 큰 망원경, 급기야는 우주 공간에 떠서 관측을 하는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만 볼 수 있는 아주 먼 우주를 저희들이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허블 울트라 딥 필드의 현재 지금 최종 나타나는 이 모습은 지금으로부터 100억 년 전 우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가끔씩 부모님들 사진첩에서 아주 옛날 사진을 이렇게 딱 보고 신기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옛날 사진을 지금 옛날 우주의 사진을 본 겁니다. 벌써 우주의 나이가 한 3, 40억 년 됐을 때 혹은 지금으로부터 100억 년 이상 전이었을 때 우주에 이렇게 은하들이 존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천체들이 얼마나 광대한 우주에 어떤 방식으로 펼쳐져 있고 그것이 도대체 저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상관이 있기나 할까요? 이제 우리가 16강을 통해서 배우게 될 내용이지만 태양뿐만 아니라 다른 별들과 다른 은하들 혹은 이 우주 전체가 저의 존재를 위해서 함께 엄청난 일을 해내었다면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파악하게 된다면 그것이 또 얼마나 멋진 일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이 강의의 큰 주제가 되겠습니다. 인류는 언제나 이 우주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졌습니다.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이거는 프랑스의 후기 인상파 화가 폴 고갱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그 작품의 제목이 정말로 희한합니다. 제목이 우리는 어디에서 왔나?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입니다. 폴 고갱이 자신의 생을 거의 마감하기 직전에 만든 아주 걸작인데요. 이 그림에서 고갱이 얘기하고자 했던 것은 도대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일까? 우린 도대체 어디서 왔지? 난 뭐지? 그리고 앞으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 질문에 대해 인류는 태고적부터 수많은 이론과 설화와 전설들을 동원해서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찾아왔습니다.
이 큰 퍼즐에서 나는 어떤 피스를, 어떤 조각의 역할을 하고 있을까? 이거 우리 모두의 질문 아닙니까?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인류가 어쩌면 드디어 마침내 과학적인 어떠한 이론을 갖게 되었다. 이른바 빅뱅 이론입니다. 빅뱅 이론은 어쨌든 작은 뜨거운 점에서부터 출발해서 현재의 거대하고 차가운 우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팽창 우주설입니다. 이 막연해 보이는, 마치 전설처럼 보이는 이러한 이론에 너무나 많은 증거를 현대 과학에서 찾아내고 있습니다. 이 이론과 부합하지 않는 관측적 자료를 찾는 것이란 너무나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증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은하들 사이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우주가 변화하는 것처럼 보이는지, 그리고 만일 우주가 지금과 달리 초기에는 굉장히 뜨거운 상태였다면 그러한 뜨거운 초기 우주, 그것을 가정하는 이론은 어떠한 예언을 혹은 예측을 제시하는지, 그러한 예측이 오늘날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검증해내고 테스트해서 옳은지 그른지 판명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차근차근 짚어나가고자 합니다. 20세기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았죠.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발견이 뭐냐? 제가 보는 관점에서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우주 배경 복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빅뱅 이론의 가장 멋진 과학적 증명이거든요.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가 어렸을 때 초기에는 지금에 비해 훨씬 더 뜨거웠다는 것을 알려주고요. 그리고 우주 배경 복사에 나타난 다양한 패턴, 온도의 높낮이, 이 패턴들을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 바로 우주가 빅뱅 후 38만 년이었을 때 가졌던 그때의 상황이 그로부터 137억 년이 지난 후에 오늘날 우주의 씨앗으로 작용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고경의 질문에 답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어디에서 왔나? 그리고 나는 누군가? 나는 무엇인가? 빅뱅 이론은 무엇을 예측하는지를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제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함께 공부하고자 하는 내용들은요,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상상을 한 100배쯤 뛰어넘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였을 때 우주의 온도는 얼마였고 무슨 일이 벌어졌겠다는 것을 다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우리가 파악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거에 의하면 제가 오늘날 하늘에 있는 해, 달, 별, 이 모든 천체는 어디에서 왔을까? 그 기원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하고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의 모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원자, 그렇죠? 여러분들 책상, 걸상, 자동차, 모든 것, 사람, 원자로 구성되어 있죠. 원자가 많이 모이면 분자가 되고, 이 원자가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 이 원자의 기원을 빅뱅 이론이 제시할 수 있습니다. 원자뿐만 아니라 원자를 만들게 된 소립자, 오늘날 우리가 질량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 질량, 거의 존재나 마찬가지죠. 얘는 1g이야, 얘는 100kg이야. 에너지의 양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이 질량으로 거의 다 환산이 가능합니다. 빛을 제외하고서는. 그 질량의 기원을 우리가 빅뱅 이론에 통해서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즉 물질의 기원을 다 알아낼 수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뿐이 아닙니다. 저는 왜 이렇게 서 있죠? 제가 이렇게 서 있는 이유는 저보다 훨씬 질량이 큰 지구가 저를 중력으로 잡아당기기 때문에 그 영향권 내에서 그거를 잘 제가 활용해서 아래에서 잡아당기는구나, 그걸 활용해서 제가 스마트하게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중력이 존재하죠. 지금 이렇게 빛이 있죠. 이 빛은 전자기력입니다. 전기와 자기가 함께 존재할 때 이렇게 빛이 존재하게 돼서 우리 빛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우주에는 4개의 힘이 가장 근본적으로 작용하는 힘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중력, 또 하나는 전자기력, 그리고 나머지 2개는 핵에 관련된 겁니다. 강한 핵력, 약한 핵력인데 이 양력과 강력은
원자가 구성되고 입자들이 어떤 모습을 갖고 어떻게 뭉치는가를 주장하는 힘입니다.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 잘 느끼기는 어렵죠. 하지만 분명히 존재해서 중력과 전자기력 못지않게 우리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힘들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빅뱅 이론에 의하면 이 힘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을까를 이제 추론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가치를,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빅뱅 우주론을 잘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가 정말 어마어마한 전 우주적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탄생한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빅뱅 이론을 근거로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 관측되는 많은 것들을 이제 잘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 최근에는 무슨 말까지 나왔냐면 조화모형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알고 있었던 다양한 퍼즐 조각들이 이제 아주 조화롭게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는구나. 그러한 의미에서 조화모형이라는 용어로 오늘날 빅뱅 우주론을 달리 부르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러한 경위가 완성이 되었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아주 멋진 유람선을 이제 타고 여행을 시작하게 될 텐데 이 여행을 잘 즐기시고 이 여행이 다 끝났을 때 우리 스스로가 다 어마어마하게 멋진 우주의 산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행복해 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빅뱅 이론이 실제로 어떻게 처음 탄생하게 되었는지 그 최초의 경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인물들은 르메트르라고 하는 천문학자와 허블이라는 천문학자인데 그 두 사람을 둘러싸서 발달한 이 멋진 이야기를 저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